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18,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담겼고 열차 운행이 중지되는 등 교통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농작물의 피해가 특히 극심하다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전날 기준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모두 11,333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축구장으로 따지면 18,000여 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작물별로 보면 벼가 11,041헥타르로 대부분이고 논콩이 1,360헥타르, 쪽파 92헥타르, 수박 91헥타르 등입니다.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가 폐사했는데요. 중대본은 지난 16일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이 충남 서산이 519.3mm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남 나주, 광주, 충남 홍성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농작물 피해가 장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도 좀 눈여겨봐야겠는데 당장 열차 운행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극한호우로 운행이 중지된 구간에 대해서 밤새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일반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다만 경부선 KTX는 전 구간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경부선을 제외한 남부지역 일반 고속열차는 모두 운행이 중지된 상황인데요. 경전선과 호남선은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선로 등 시설물 이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타는 듯한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더니 보신 것처럼 전국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의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는데 이에 이제는 보험으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박연신 기자, 보험을 개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지방대전공제회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재난 공제상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폭염과 호우, 태풍 등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최근 연이은 폭우에 도로가 잠기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피해 복구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지자체별로 기후 재난 피해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공제 상품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까지 없던 상품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공제 상품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공제에는 지수형 보험이나 날씨 연계형 보험처럼 기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후 특화형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최근 몇 년간의 태풍과 대설, 호우로 인한 지자체별 피해 복구 사례와 공유재산 손실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이를 통해 보험이 꼭 필요한 지역과 사업군을 우선 선별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농업과 산업, 공공 분야까지 날씨 기반 보험이 폭넓게 도입돼 있어 국내에도 공공중심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공제에는 정부의 재난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과 민간 보험사와의 역할 분담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 강세장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투자자와 증권사 사이에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집계해 봤더니 올해 들어 상반기 분쟁이 가장 많았던 곳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키움증권의 분쟁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상반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19건으로 1분기보다 21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전산장애의 영향으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분쟁조정 신청이 두 번째로 많았던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2분기에만 8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분쟁조정 신청 중 90% 정도가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 민원으로 벨기에 펀드, 트리아논 펀드 등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던 곳은 NH투자, 삼성, 미래에셋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몇몇 증권사가 유독 급증하긴 했습니다만 증권사 전체적으로 봐도 분쟁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분기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784건으로 1분기 635건보다 증가했고 상반기 기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년간 2,000건을 밑돌며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올해 상반기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 확대 기조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금감원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증권가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허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의 수익률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죠.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뜯어봤더니 KB증권이 가장 우수했고 현대차증권은 가장 저조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금감원 공시를 보면 이 퇴직연금 적립금 1조 원 이상인 증권사 9곳 중에서 KB증권 수익률이 가장 양호했습니다. DB, DC, IRP형을 원리금 보장, 원리금 비보장 6개 부문으로 나눠서 살펴보니까 KB증권은 운용성과가 좋으면 개인이 받는 퇴직급여도 올라가는 DC, IRP의 원리금 보장형에서 각각 5.13, 5.87%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DB 원리금 보장형은 하나증권이 4% 수익률로 1위였고 KB증권도 3위로 상위권이었습니다. 원리금 비보장형을 보면 삼성, 현대차, 하나증권이 DB, DC, IRP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증권은 6개 부문 중 3개에서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DC와 IRP 원리금 보장형과 IRP 원리금 비보장형에서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규모가 작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차증권은 회사 규모는 중소형사이긴 하지만 현대차그룹 계열회사 가입을 등이 없고 DB형을 중심으로 해서 적립금 2위 자리를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3위권인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적립금 규모가 크게 늘면서 2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현대차증권이 삼성 한투증권보다 2조 원가량 적립금이 많았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증권은 17조 9천억 원, 한투 17조 5천억 원, 이 삼성증권 17조 2천억 원과 수천억 원 차이에 불과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식 전해드렸죠. 그 청문회가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방향의 질의가 청문회 내내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그리고 구윤철 후보자도 법인세 재인상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죠. 그렇습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가 상한을 3%포인트 올렸다가 감세 기조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상한과 하한 모두 1%포인트씩 2023년에 낮췄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높이겠다는 겁니다. 구 후보자는 감세를 해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과 작년을 비교해보니 국세 감세폭보다 법인세 감소폭이 더 컸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경우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금들도 언급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온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 후보자는 그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맞물려서 추진되는데요. 하지만 금투세는 전면 폐지된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낮아졌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인하된 증권거래세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구 후보자
후보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과세 개선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어서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반짝 3,200선 위로 올라갔습니다만 금세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3,180선대 중반에서 약보합권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현재는 상승폭 조금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장 초반에 매수세였던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또 외국인은 장중에 샀다 팔았다 등락이 좀 심했는데 그 물량을 기관이 주로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세인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모두 어제는 상승했지만 오늘 큰 폭으로 하락 전환했고요. 한국금융지주와 한화생명은 4거래 일제 약세입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내내 3,200선 근처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인데 증권가 다음 주 전망도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구간을 3,000포인트에서 3,25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3,180선으로 잡으면 아래로 180포인트, 위로 70포인트로 하단이 조금 더 크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세가 이어진 점을 증권가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타코 트레이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또 위협만 하다가 물러서면서 관세 협상에서 한 발 뺄 거다. 그러니까 협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역으로 기대감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증시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본격화된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NH투자증권은 지주사나 증권 등 주가가 기존에 많이 오른 업종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유지되는 종목으로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대신증권도 상반기 주도 업종인 인공지능과 금융, 조선과 화장품 등의 상승 탄력이 지속되는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자동차나 바이오 등 저평가된 업종의 기초 체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흐름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소비 심리 회복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며 내수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용배 기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했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 7월호를 내놨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회로가 지속된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수출 둔화 우려 등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나마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달과 비교하면 수출 둔화 진단에서 수출 둔화 우려로 평가가 한 단계 나아졌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 증가 진단에서 지난달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번 달 긍정적인 대목이 추가된 셈입니다. 일부 소비 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지급될 전국민 지원금의 내수 활성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지표들로 반영이 됐죠. 네, 5월 소매 판매는 내구재 등에서 늘었으나 비내구재에서 줄어 전체적으로 직전 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다음 달 집계되는 6월 소매 판매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직전 달보다 오르고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가 늘고 있는 점 등이 긍정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지난달 수출도 개선됐는데요. 다만 관세 협상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통상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과 추경 신속 집행, 다음 주부터 이뤄지는 소비 쿠폰 지급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끝을 보이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정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인사청문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먼저 정 후보자 발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식도 일부 제시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기위원회 도입을 하여 적정 인력의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로 불신을 꼽으면서 의료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의정 갈등은 지금 이미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 의료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의협은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받아 제대로 된 의사 인력이 배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전공의협의회는 내일 총회를 개최하는데 복귀 여부와 대정부 요구안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의료 사태 실마리가 풀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10개 단체는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상식적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수입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 국내에서 잇따라 신차를 선보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나라 혹은 이전 모델보다 싼 가격에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한국에서 두 번째 신차 C를 출시합니다. 이 전기 세단은 멈추는 상태에서 약 3.8초면 시속 100km 도달이 가능합니다. 또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07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한국 출시가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4,690만 원인데 일본보다 990만 원 저렴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아마 저희 기대로는 8월 중으로는 고객분들한테 C이 아마 인도가 될 걸로. 내수 침체에 따른 신차 구매 수요가 줄면서 다른 해외 완성차 업체도 가격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푸조 3008 완전 변경 모델을 일본보다 100만 원가량 싼 가격에 선보입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중형 세단 A5와 중형 SUV Q5의 국내 판매 시작 가격을 이전 모델보다 100만 원 낮춰 잡았습니다. 판매되는 마켓 쉐어나 판매 대수 이런 걸 예측을 하는데 국내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걸로. 관세 효과로 미국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자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외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당분간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Q1 설탕과 숙취 해소제 상쾌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삼양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협력사 갑질로 여겨지는 대금 지연 문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까? 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사는 지난 2023년 협력사 26곳에 공장 설비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9억 원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1,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협력사의 위탁 업무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가피한 이유로 60일을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데 삼양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다만 공정위는 삼양사가 이후에 지급을 완료한 점을 감안해 지난 2월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관련해 삼양사는 해당 계약이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분류하는 실수가 있었으며 이후 자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해소가 됐다는 건데 삼양사가 담합 의혹으로도 지금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삼양사를 비롯해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대상으로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지나치게 올렸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초 설탕 가격은 1년 사이 20% 넘게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웠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도 이들 업체에 대해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BMW 차량의 급발진 의혹 사고에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유족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도 비슷한 종류의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